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 문제 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한글 맞춤법 제5장 기억나시나요? 제5장이 띄어쓰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 부분은 한글 맞춤법에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책의 순서에 따라서 그 밖의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독립적으로 띄어쓰기, 그 다음 강에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이제 우선 33쪽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3쪽에 지금은 몇 장 하고 있다고요? 제4장.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거. 자, 그 중에서도 제5절 소제목 5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준말에 대한 표기 조금 남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9항을 볼 거예요. 자, 39항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40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준말 표기 중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 좀 더 복합적으로 가는 게 39항이고요. 39항의 내용도 이어서 중요하게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40항의 내용이랑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 일단 먼저 줄 긋고 가겠습니다. 어미 자리에 지가 왔어요. 지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붙여쓰기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안타에 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와 안을 합쳐서 잔이라고 쓸 수 있답니다. 끊을게요. 그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줄임말의 표기를 또 줄이는 형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뒤에 끄는 부분 내용을 읽어보면 어미 자리에 지가 온 게 아니라 하다가 붙는 말이 와서 하다가 붙는 말에서 어미 자리에 또 지가 온 게 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뒤에 또 안이 오는 경우 그것을 줄이면 찬이라고. 하할 때 히읗 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찬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9항에서는 잔이라는 말과 찬이라는 말에 좀 체크를 해주시고 결과가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예시를 각각 볼게요. 그렇지라는 말, 어미 자리에 지가 왔어요. 그렇다라고 끝날 수 있는 어미 자리가 지인 거죠. 이거 그렇다고 히읗 받침 이미 앞에 있고 그렇하다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지가 어미 자리에 왔고, 아는이란 말이 또 이어서 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단어 전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단어가 아닌 거잖아요. 자, 어떻게 줄일 거냐면요. 지할 때 이를 없애고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초성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지읒이 요 녀석의 초성으로 갖다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는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본말도 괜찮고 준말도 표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변형 형태로 만만하지가 온 거죠. 하다가 만만하다로 쓸 수도 있지만 하지가 오고 그 뒤에 아는이 왔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앞에 글자를 먼저 줄이고 또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2단 구조인 거죠. 하다가 붙는 말에서는 하 앞을 보자는 게 40항의 내용이었습니다. 하 앞이 울림소리를 끝나면 뭐만 줄여진다고요? 모음만 줄여지는 거죠. 모음만 줄여져서 거센 소리가 먼저 되고 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거 두 글자를 줄이기 위해, 두 덩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모음을 날려버리고 치읓이라, 자, 이것도 초성값이 없는 거니까 이 두 부분이 줄여지면 또 차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 본말, 준말 표기가 둘 다 가능한 건데, 잔으로 쓸 건가, 찬으로 쓸 건가, 그 예시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하다가 붙는 말에서는 하 앞에 경계를 보고 먼저 줄여놓고 나서 또 줄이는 과정을 생각하셔서, 하다가 붙는 말의 경계에서 울림소리 뒤에서 왔다면, 이게 또 거센 소리가 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항에 이어서 39항을 이후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예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줄여서 적잖으로 줄였고요. 변변하지 않다를 줄여서 변변찬타라고 돼 있죠. 두렵자는 이렇게 줄이는 형태에 보이고요. 성실하지 않은, 성실할 때 리을이 또 울림소리니까 아만 날려서 성실치 않은 또 줄이면 성실찬은이라고 줄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준말 표기의 형태에 관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0쪽을 한번 펼쳐주시고요. 자, 페이지 50쪽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준말 표기 전체를 좀 떠올려 주시고요. 자, 여러분 복습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겠죠. 다음 밑줄친. 자, 밑줄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표기가 쬐, 야, 겠구나.
자, 이게 맞나 틀렸나 이거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준말 표기를 배웠으니까요. 자, 쬐를 보고 여러분 불을 쪼이다. 자,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쪼이를 쬐라고 줄여놨어요.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선택지에서는 돼요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왜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 녀석으로 줄여 이렇게 풀어본다고 했죠. 풀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요 녀석은 돼어요로 풀어보니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배워 이렇게 문장 끝날 수도 있는데 요가 붙은 거는 상대방을 높이는 조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높이고 있네요. 자, 세 번째를 보니까 점점 목을 죄어 보겠습니다. 죄여라고 돼 있는데 요 녀석을 좀 우리가 아는 모든 모음 동원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좋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이. 자, 죄를 조이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고요. 여는 어떻게 되죠? 독특한 걸로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어를 합해서 여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조이이어가 돼요. 자, 이거 뭘 줄이고 싶었냐면요. 조이어라는 글자를 줄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얘는 표기를 풀어보니까 조이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줄이려면 두 가지 형태. 목을 죄어 또는 뒤에 거를 이어로 줄인다면 조여라고 써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표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를 보니까 될 대로 되라는 돼 있죠. 자, 되라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되를 쓸 건지 말 건지 고민할 때는 요거를 한번 넣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되어라는 말 되잖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 명령형 어미에서 어라 아라를 쓸 때는 직접 명령입니다. 상대방한테 직접 명령을 하거나 또는 인용 부호로 생각하면 큰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할 때는 어라를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문장 속에 넣어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간접 명령을 생각하시고요. 간접 명령일 때는 간접 명령의 어미가 으라라고 쓰거나 또는 라로 이렇게 간접명령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라는 어간에다가 간접명령의 어미 라가 들어가 있고, 자, 둘 중에서요, 는이라는 조사가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기는, 자, 물론 직접 큰 따옴표가 있을 때는 되어라 하고 되라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지만 간접 명령의 어미를 좀 실현했다 생각을 해주시고 정답은 이제 4번은 맞는 것, 틀린 것은 3번 선택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또 61쪽에 51번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말 표기에서 정말 제가 강조했던 게 이제 40항의 내용이었었잖아요. 자, 61쪽에 51번 문제를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예시를 보셨다면 혹시 이제 바로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자,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섭섭하지를 줄여라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다가 붙는 말은 일단 하를 줄이긴 해야 되는데 그 앞을 보라. 자, 이거 울림소리인가요? 안 울림소리인가요? 안 울림소리죠. 그럴 때는 하 전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섭섭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만든 설명이 아니죠. 바르게 적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치가 지로 가야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를 보니까 연구하도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거 그대로네요. 자, 연구하도록인데 하 앞을 살펴서 울림소리가 왔을 때는 모음만 날려서 어떻게 해요? 티읕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연구토록이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3번을 보니까 익숙하지라고 돼 있어요. 자, 익숙하지 하 앞을 살펴서 안 울림 소리가 왔죠. 그럼 하 전체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익숙지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선택지. 자, 생각하지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예시네요. 자, 하 앞을 보니까 동일하게 기역, 안 울림 소리를 끝나서 하를 전체를 없애야 되죠. 생각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지가 아니네요. 네, 제가 문제를 바꿨습니다. 자, 생각하다가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하 전체를 날리면 생각다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생각타라고 적지 않고 다만, 자, 이거 전체 없어지니까 다라고 쓰셔야겠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으로. 자, 그래서 이 준말 표기 중에서도 이 부분은 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35쪽 펼쳐주시도록 할 텐데, 이제 한글 맞춤법의 순서로 보면 지금 4장의 형태에 관한 거고, 5장이 이제 띄어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띄어쓰기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6절 그 밖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띄어쓰기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 6장입니다. 그 밖의 것. 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앞의 규정들보다는 좀 원칙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좀 단어 자체로 좀 기억을 하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풀이에 이어서 계속 별을 2개 달고 있는데요. 자, 별 2개의 강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35쪽에 51항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4장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이거 기억나시나요?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3절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또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항의 내용을 2가지로 저는 끊겠습니다.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난다는 것은 이로 소리 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맞춤법 결과는 이로 적는다는 거고 거기까지 끊을게요. 첫 번째는 전미사 이가 이로 적히는 거. 두 번째는 히로 소리 나거나 이 또는 히 둘 다 발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두 번째 경우는 한글 맞춤법이니까 지금은 히로 적는다. 2가지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발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로 냈다가 히로 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우리 한글 맞춤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글자의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좀 찾아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를 붙일 건가 히를 붙일 건가 좀 나름의 규칙성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볼 텐데요. 자,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달려 있어요. 근데 1번 이로만 나는 거 있죠. 뭐 소리로는 이로만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1번은 맞춤법도 이로만 쓰겠다라는 예시가 나온 거고요. 2번은 히로만 나는 거, 3번이 이히로 나는 거 돼 있죠. 2번과 3번을 묶어주시고 이 2가지는 히로 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번 이로 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시를 볼 건데 자,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의사항의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언제 그러면 이를 붙여서 만들겠느냐라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달겠습니다. 첩어인 명사 뒤 줄 긋고 1번 달 건데요. 첩어라는 게 같은 글자, 비슷한 글자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이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위의 예시에서는 하나 말씀드리면 겹겹이라는 같은 글자가 첩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란히 나왔을 때 첩어 뒤에 명사에서 이가 붙었을 때 이로 쓴다는 거. 겹겹이라고 발음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주의사항 끊어서 또 줄 그을게요. 시옷 받침 뒤 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 달겠습니다. 자, 시옷 받침 뒤라고 했는데요. 버젓 뒤에 히를 붙일 건가 이를 붙일 건가 해서 시옷 받침 뒤에서 이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할 때 버젓이로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끊어서 비읍 불규칙 용언 어간 뒤 줄 그어주시고 3번 다시면 되겠습니다. 비읍 불규칙 용언 기억나시나요? 어간이 비읍인데 우리가 활용할 때 비읍이 모음 오나 우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죠. 자,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면 괴롭다. 자, 괴롭다가 기본 형태이고 여기다가 어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괴로워 이렇게 비읍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 자, 그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괴로히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 이를 붙인다. 비읍 불규칙 용언일 경우에 비읍은 어디 갔어 하실 수 있지만 자, 이가 붙었고요. 자, 또 이제 4번째 가겠습니다. 주의사항 다시 넘어가서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 줄 긋고 이제 4번 다시면 좋겠는데요.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다라고 했는데 요 예시는요. 그쵸. 자, 요거 볼 수 있겠네요.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어간 뒤에 같하다 붙기 어렵죠. 그럴 경우에 이를 붙인다.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발음할 때도 같이가 되죠. 자, 주의사항 마지막입니다. 동그라미 5번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부사 뒤에서 주로, 품사로 봤을 때 부사 뒤에서 주로 이를 붙인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더욱 잘해라 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부사인데 거기다가 더욱 있다가 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를 붙여서 발음도 더욱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예시를 제가 하나씩만 이렇게 우리 예시 나왔던 것 중에서 적어 본 건데요. 그럼 책에서는 어디서부터 범주를 끊어주면 좋을 건지 다시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테두리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가부시, 깍듯이, 깨끗이 나와 있는 것들을 시옷 받침 뒤에서 이가 붙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에서
1번부터 5번을 달았는데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가로를 열어주시고 두 번째 줄에 지그시까지 전부 다 COT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럼 가까이부터 세 번째 줄에 새삼스레까지 묶어주시면 가깝다, 가볍다 이런 식으로 비읍 불규칙 용언 뒤에서 이가 붙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이부터 헛되이까지가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간에 또 이를 붙이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겹겹이부터 또 읽어보시면 줄줄이까지 그 다음 줄에 줄줄이까지가 첩어로 나와 있는 이제 명사 뒤에서 이가 붙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기꺼이가 기껍다에서 이가 붙었다. 이거 좀 비읍 불규칙 용언의 예시가 여기 하나 껴들어가 있는 거고, 자, 깊이부터요. 촉촉이도 이거 첩어네요. 큼지기. 중간중간에 첩어가 좀 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대부분 부사에다가 이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축이, 촉촉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첩어의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축축 젖었다. 뭐 이렇게 보면 또 부사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또 범주를 끊어봤고요. 요런 예시들이 이가 붙는 거. 은근히 이를 붙일 건가 히를 붙일 건가 헷갈리거든요. 자, 근데 일단 끊어본 건데 전체 예시를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 묶어서 히로 쓰는 예시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주로 히로 적을 때는 자, 줄 그을게요. 시옷 받침을 제외하고 하다라고 붙을 수 있는 말 뒤에서, 어근 뒤에서 그 동그라미 1번 달게요. 시옷 받침을 제외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하다라고 붙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얘는 비읍 불규칙 용언도 아니고요. 그럴 때 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히를 붙여서 급히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외로 들었던 게 깨끗 뒤가 붙을 수 있지만 이때는 이를 붙여요. 시옷 받침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도 여러분 뭐 깨끗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깨끗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다가 히를 결합해서 또 그 형태가 줄여진 형태를 또 히가 붙는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특별이라는 말에다가 하다가 붙을 수 있죠. 그 자리에 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히를 붙여요. 그래서 특별히라고 맞춤법으로 적어야 되는데 적는 거 맞고요. 얘도 되고 또 줄이는 과정이 있죠. 특별히를 두 글자로 줄여서 특히라고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히로 적는 예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2번과 3번으로 넘어가서 또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2번의 테두리 안에 넘어가면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이렇게 다 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의 테두리 또 볼게요. 솔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가 다 들어간 예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시 중에서 도저히가 있는데 도저하다 이런 것들 어떤 학식이나 지식 수준 이런 게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저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하다가 붙일 수 있는 자리에 히가 들어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페이지 36쪽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항 부분이 51항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뒤에 이를 붙일 건가 히를 붙일 건가 헷갈리는 부분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쪽에 이제 52항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원칙을 좀 보고 갈게요. 자, 한자어에서 우리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우리말 있죠. 한자 자체를 쓴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 있죠. 그 글자를 본음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습관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걸 맞춤법으로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리에 따라 적는 거다라고 지금 규정해 주고 있는데 자, 요거는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36쪽 계속해서 펼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부분이에요. 자, 같은 부분인데 이제 한자 도금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도금 달아 있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왼쪽이 본음대로 원래 한자 글자의 본음대로 나는 예시고요. 소금 습관음으로 발음을 하는 글자들의 예시예요. 그래서 쌍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글 맞춤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한자를 같이
나열하지 않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승낙을 보니까 받들 승 대답할 낙 돼 있는데 낙이 원래 글자 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승낙은 승낙이라고 적었는데 똑같은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자가 수락, 받을 숫자랑 대답할 락이라고 얘가 습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법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승락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수낙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수낙은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 나머지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쾌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쾌활쾌자 썼죠. 흔쾌히 대답하다 할 때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허락할 때도 대답할 락으로 읽었습니다. 자, 얘가 습관음이고요. 자, 두 번째 쌍을 또 보시니까 만남 보니까 어려울 난이 본음입니다. 온갖 어려움.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려울 난 본음을 읽었고, 근데 곤란 논란할 때는 이제 습관음으로 란자를 읽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도 안녕할 때 편안하다는 영이 본음인데 이거 어떤 지역 이름이죠. 이때는 이제 습관음으로 령으로 읽고 있다는 거 의령, 회령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 예시는 네 번째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원래 본음이 성낼 노자예요. 그래서 분노라고 성내다는 의미일 때 분노라고 적는데 얘랑 세트를 기억할 게 희로애락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으로도 희로애락인지 희노애락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습관음으로 희로라고 네, 성낼 로자를 읽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세트 가도록 할게요. 자, 토론이라고 있는데 말할 론으로 읽는 게 본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의논 같은 경우가 논으로 습관음으로 읽고 있죠. 근데 이거 의론으로 쓰는 맞춤법도 되는 걸로 표준어가 추가됐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의미 차이가 있어서 이제 표준어 규정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섯 번째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를 보니까 5, 6,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섯, 6자가 본음이죠. 자, 근데 5월에서 6월, 5, 6월, 자, 5, 6월 이렇게 5, 6월이라고 발음하지도 않고 우리 두음법칙을 생각하면 여섯, 6은요. 여섯, 6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음으로 하면 6이고 두음법칙을 쓰면 6으로 썼잖아요. 두음법칙의 범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습관음이라는 거죠. 6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 거. 자, 이 글자에서만 해당되는 거. 6월 같은 경우 두음법칙 따르면 6으로 써야 되는데 6월은 6월이라고 한글 맞춤법을 쓰셔야 돼요. 6월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생각해 보면요. 자, 나무 목자 써서 목재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 흔히 모가 그 열매 아시죠? 근데 얘도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에 오이가자 썼어요. 근데 얘는 모라고 습관음으로 읽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보니까 열십자 10일인데 자, 뭐 이런 용어들은 뭐 불교 용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0월이라고 하지 않죠. 아까 6월, 10월 이런 것들은 맞춤법으로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9번은 참고로 또 볼게요. 8팔자인데 초파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8팔자를 파로 읽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10번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택이라고 해서 집택을 읽는 본음이 어떤 집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본댁이다, 시댁이다, 댁댁으로 읽고 있죠. 자, 그다음 11번 보니까 자, 동굴, 자, 골, 동이 본음이었고 통찰이라고 이제 꿰뚫을 통자로 이거는 한자 자체의 동자인데 이음어 또는 이제 다른 뜻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자 문제로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12번 보니까 자, 12번 당분 사탕 나왔는데 이게 사탕 당이 본음이었죠. 탕으로 읽는 부분이 이제 습관음이었구나.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넘겨보면요. 자, 13번 볼게요. 공포. 제가 알리는 거잖아요. 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포자인데, 이거 뭐 불교의 용어 정도 생각하시고요. 이럴 때는 포로 읽지 않고 보로 읽었다. 참고고요. 자, 14번도 보시면, 자, 끌제자예요. 근데 이것도 불교의 용어로 좀 생각을 해보면, 끌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는 적었지만 리로 읽고 있는 거 또 동일한 글자인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도장 가겠습니다. 도장은 마당 장자인데 다시 뭐 보리, 도량 이렇게 같이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량도 마당장인데 량으로 읽고 있고요. 자, 16번째 마지막이죠. 단심, 붉을 단자 썼어요. 예, 이게 본음인데 우리가 흔히 모란이라는 꽃 있잖아요. 예, 사실 이걸 목단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란이라고 해서 붉을 단자 동일한데 이번에는 란으로 읽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습관음들의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단어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36쪽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54망입니다. 제가 54망이라고 적을게요.
자, 제 53항 그 밖의 것이에요. 네, 이렇게 읽어가는 식으로 계속 가시면 되는데, 자, 그 밖의 것 중에서도 53항의 내용 계속 별 달고 있죠.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자, 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어미가 우리가 흔히 맞춤법으로 적을 때 헷갈리는 유형들이 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을거나 리을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을걸 또는 리을걸. 자, 제가 발음도 이렇게 해봤는데 단어를 하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리을 걸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어미 자리에. 자, 이거를 발음을 하는 거랑 글자랑 달라요. 발음은 할 걸 하고 뒤에 걸 된소리를 쓰지만 맞춤법은 어미의 원래 형태가 리을 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은 걸로 적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거 저도 많이 보다 보면 이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내가 할게 쌍기역 안 되고 얘도 어미 자리에 리을 개가 붙은 거. 그래서 예사소리로 적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리을 거나 이거 같은 거 내가 할 거나 말 거나 약간의 자문자답이죠. 자, 요럴 때도 리을거나 발음은 된소리로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미의 유형이고요.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원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어미가 의문이 아닐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고요. 자, 테두리 안에 다만 보이시죠? 다만 세모해 주시고 줄거보면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할 걸 이런 걸 이렇게 적었는데 리을까 같은 경우 의문을 나타낼 때는 된소리를 적으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할가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잘 없지만 할고 합니까? 하리까? 할 소냐? 하나이까? 이런 식으로 하다를 붙여보셔도 돼요. 딴 거 붙여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문일 땐 된소리, 그렇지 않을 땐 예사소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4항부터 이제 단수나 맞춤법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별을 계속 달고 있어도 되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항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를 적는다라고 해서 된소리를 표기에 넣는 예시죠. 1번 보니까 꾼과 꾼. 자, 이런 전미사 꾼으로 통일했다. 꾼 체크해 주시고요. 그 꾼이 들어간 예시 그냥 눈익힘 하시면 돼요. 심부름 뒤에 꾼 들어갔고 익살 뒤에 꾼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꾼네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것도 파생어 예시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37쪽 넘어가서 이번에는 또 깔로 적는 걸로 이제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전미사가 깔로 붙은 그 예시로 이번에 보면 되는데 때깔, 택깔. 자,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택깔이겠죠. 빛깔, 선깔, 맛깔. 자, 쌍기역으로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니까 대기, 떼기는 떼기로 적는다. 마찬가지 된소리 전미사의 예시로 귀에다 떼기 만났고 볼에다 떼기 만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보니까 꿈치가 표기로 인정을 된 부분이죠. 뒤에다가 꿈치 만났어요. 뒤꿈치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뒤꿈치 돼 있고요. 여러분 뒤꿈치 근데 하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관을 지으면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춤법. 자, 사실 이거 지금 꿈치가 우리 뭐의 예시로 나오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4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쓴다라고 했어요. 전미사거든요. 사이조 적으려면 합성어끼리 만나야 돼요. 전미사죠. 파생어 경계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전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된소리도 바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 꿈치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일단 전미사 예시로 꿈치가 붙는 걸로 나왔는데 혹시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5번에다가는 좀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네, 또 별 달고 볼게요. 배기 빼기의 구분이라고 해서 얘는 전미사를 배기로 쓸 수도 있고 빼기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소가로 1번을 줄 그어주시면 발음 자체가 빼기가 아니라 배기로 너무나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전미사 배기로 적겠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자, 살배기 이거 대표적으로 하나 들게요. 이런 거. 자, 한 살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살이라는 단위를 나타낸 명사에다가 배기가 붙었어요. 살 빼기 이렇게 하면 다른 단어 같죠? 아니, 배기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배기, 한 살 배기, 대자 배기, 육자 배기, 주정 배기 다 빼기라고 읽지 않은 예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칸에 있는 예시 동그라미 2번이랑 이제 소가로 2번 다시 원리 넘어가서 보시면 한 형태소 내부에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배기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자, 뚝배기를 여러분 뚝배기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배기로 저을 건가 빼기로 저을 건가 고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뚝과 배기를 뭔가 이렇게 찢을 수가 없는 의미적인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럴 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는 자, 우리 소리에 관한 것 중에서도 된소리 표기 중에서 이럴 때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라는 표기도 있었습니다. 자,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음은 뚝배기라고 이렇게 난다 하더라도 한 의미적인 덩어리 형태소 안에서 한 의미적인 덩어리 안에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기로 적는다라는 걸로 뚝배기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예시로 학배기 같은 경우에 참고로 뭐 잠자리, 애벌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배기라고 적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가로 3번 다시 올라가서 다른 형태소라고 돼 있어요.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건 빼기로 적겠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뭐 이렇게 나누기에 의미적으로 좀 분리되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마, 이렇게 단어의 경계로 너무나 명확하게 분리되는 경계. 이럴 때는 이마 배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사실 빼기로 적는 예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 빼기, 고들 빼기, 그룹 빼기, 대갈 빼기. 아유, 네, 읽기가 좀 그렇네요. 고 빼기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에다가 빼기가 만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 부분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덕 빼기. 이 보통은 자, 언덕에다가 배기가 만났어요. 아까 뚝배기처럼 뭔가 의미적으로 찢을 수 없을 때는 디귿 뒤에서 배기로 적는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미적인 덩어리를 쪼갤 수 있는 범주이고 빼기라고 발음이 돼요. 그럴 때는 아까 뚝배기 할 때랑 다른 범주인데 얘만 예외적으로 그러면 그런 범주가 아니고서는 빼기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기라고 적고 있는 이 단어 자체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사항 또 하나 더 보면 박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어서 박다에서 박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살아있는 경우에는 박이라고 적는 예시가 전박이, 덧는 박이, 외눈 박이하고 이렇게 차돌박이, 장승박이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서울권의 지하철 7호선에 장승백이 여기 있죠. 걔는 이렇게 적어요. 얘는 그냥 예외예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굳어지고 관용적으로 굳어서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장승이 박혀있는 그런 의미일 때 장승, 박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때의 의미, 지하철역의 의미는 그 지역은 예외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 넘어갈 건데 6번은 그냥 참고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다, 적다의 구분이라고 했는데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 그리고 적다, 적을 소자죠. 적다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적다로 쓰고 적다의 뜻이 없이 적다로 너무나 분명하게 발음되고 있는 건 적다로 쓴다. 자, 이거 원리라기보다 그냥 단어 자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다리 뒤에 적다가 붙었죠. 아니, 괴다리가 뭐야? 괴달머리가 뭐야?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람됨이 좀 멋없고 거칠다라는 의미로 괴다리 적다, 괴달머리 적다 비슷한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단계에다가 적다, 열중했다 적다, 적다라는 걸 보시면 기력이나 이런 앞서 나간 기운이 좀 적은 거죠. 단기 적다가. 열중 적다는 말이나 행동에 조심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적다로 붙는 표기의 단어 형태들 좀 보시니까 객적다. 자, 이거 말이나 행동이 좀 쓸데없이 싱겁다 이런 의미, 겸연쩍다, 쑥스럽고 미안하여 어색하다라는 의미, 맥적다, 마찬가지 쑥스럽고 좀 심심하고 재미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멋적다는 아실 테고 행망적다, 영리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행망적다 됐죠. 해망적다, 행망적다 둘 다 표기 가능하고요. 행망적다도 주의력이 없고 아둔하다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다가 붙는 거 위주로만 표기가 적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구나 생각하고 단어의 뜻 정도가 객적다, 겸연쩍다 뭐 이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 계속해서 38쪽 넘어갈게요. 자, 38쪽에 55항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구별해서 적던 말이었는데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자, 이거 중요하게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다, 뻗치다 이게 예전에 의미를 구분해서 적었는데 지금은 맞추다, 지읒 있는 것과 뻗치다, 디귿 있는 받침 그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뻗친다, 세력을 뻗친다. 이거 표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56항 넘어갈게요. 그 밑에 있는 사실 55항의 주의사항도 정말 중요한데 뒤에 또 나와서 나올 때 하도록 하고요. 자, 56항을 넘어가면 자, 이번에 덜아, 던,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 이 부분은 또 모르는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덜아, 던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첫 번째 걸 보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도 아니고 덜아, 회상의 어미죠. 깊던 과거라는 의미고요.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이나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 선택의 의미다. 이럴 때 조사로서의 기능도 있고 어미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어찌든지 간에 선택의 의미 땐 든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보니까 배든지 사과든지. 자, 이럴 때 명사 뒤에 붙어 쓴 경우는 조사예요. 선택의 의미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가든지 오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 이때 든지는 명사가 아니죠. 어간 어미 자리 다가와야 될 자리에 온 거는 어미의 든지입니다. 어쨌든 문맥을 봐서 선택일 때는 이제 조사든 어미든 든지를 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55항의 내용, 56항의 내용 같이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57항의 내용이 정말 그 밖의 것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해서 맞춤법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될 표기 위주거든요. 계속해서 별 이렇게 달린 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 표에 해당하는 단어의 세트가 몇 개가 나왔는지 잠깐 정지하셔도 되겠고요. 번호를 좀 달아주시는 게 좀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각적으로 항상 표가 나오면 몇 개쯤 되지 하고 예상을 해야 편하더라고요. 자, 저 가로로 좀 번호를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칸으로 보면 이제 한 줄에 2칸씩 들어가 있어서 33개의 세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법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자라고 하는 예시 정도는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에 좀 헷갈린다거나 기타 우리 기출 범위에서 어휘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40쪽의 주의사항에서 또 내용이 달려 있어요. 그 부분 역시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또 중요하게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 자체에서 구별하라고 제시해준 그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번호 다셨나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7항이에요. 자, 가름과 가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둘 다 맞을 수가 있는데 발음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가름 같은 경우에는 가르다라는 말에서 자, 미음이 만난 거죠. 그래서 둘로 가르다라는 문맥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가름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어떤 말이었냐? 갈다를 떠올려 보시면 바꾸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음이 만나서 바꾸다라는 의미일 때 새 책상을 가름하였다,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바꿨다라는 의미죠. 그럴 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가보면요. 좀 발음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걸음. 자, 걸음 같은 경우에는 걸다, 걸쭉하다 생각해도 되겠고요. 뭐 양분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미사 만나는 그 예시인데 요 뜻이 조금 어원이랑 멀어졌다라면 소리대로 적는 거 있죠. 그래서 걸음, 비료 이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걸음, 비료일 땐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걸음이라고 쓰는 경우 그것도 발음이 걸음이잖아요. 걸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우리가 두 다리로 걷다 있죠. 디귿불규칙 생각하시면 모음이 왔기 때문에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럴 때 걸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발음이 같기 때문에 맞추면 혹시나 헷갈릴까 봐. 자, 그럼 두 번째 줄 넘어갈게요. 거치다가 나왔습니다. 거치다는 어디 들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를 거쳐왔다. 그 과정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겉히다라고 했어요. 겉히다. 겉히다 같은 경우에는 히가 뭐 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걷다. 이렇게 걷다, 소매를 걷다 이런 거 생각해도 되겠고 그래서 문맥이 외상값이 잘 거친다. 표기랑 예문을 또 같이 기억을 해야 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칸을 보니까 걷잡다가 받침이 디귿이 있는 것이 있고 티읕이 있죠. 자, 것이 있는 걷잡다가 이거 지금 거치다도 했는데 거두다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주셔서 걷잡아서 이렇게 수습하다 그런 의미일 때 걷잡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받침 티읕에 걷잡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팎에 자, 그래서 대략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걷잡아서 이틀 걸릴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번호 5번을 달았는데 그러므로와 그러므로예요. 자, 구분 안 되죠. 발음이 똑같아요. 자, 발음이 똑같은데 그러므로 하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경우 그러다에서 그럼하고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으로라는 조사가 붙은 경우
자, 뒤에 그럼으로써 라고 써를 붙일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는 써 못 붙이거든요. 얘는 의미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그럼이란 자체가 앞에 있는 내용이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 같이 볼까요? 자, 부지런하다. 그게 원인이라서 그러므로 잘 산다. 원인과 결과일 때 그러므로 썼죠. 첫 번째 그러므로. 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라고 쓰면 그게 수단이고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수단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잘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6번째 예시 가겠습니다. 노름과 놀음이 나왔는데요. 노름 같은 경우에 놀다 해서 네, 이거 원래 형태 밝히지 않는 거죠. 전미사가 붙었는데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멀어져서 도박의 의미로 노름으로 쓰면 되겠고 놀음이라고 써 있는 건 놀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쪽 넘어가서 저는 7번 단거 볼게요. 넘어라고 돼 있는 거는 넘다 해서 이제 형태가 바뀐 동사로 돼 있고요. 산을 넘어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넘어는 이미 명사로 굳어져서 저쪽에 저편에라는 의미로 산 너머에 있는 마을 그래서 문맥도 보시고요. 너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소리 난 대로 적는 부사의 경우로 너무 많다 하고 너무가 많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8번 세트를 또 보니까 참다가 형태가 바뀌는 게 참아고요. 참아는 이미 부사로 굳어져서 참아 때릴 수는 없었다 하고 참아 뭐뭐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9번째 가겠습니다. 진도 느리다라고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속도겠죠. 늘이다 이를 체크하면요. 이렇게 늘리다 옆으로 길게 잡아당기다. 자, 길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늘리다의 리를 체크를 해주시면 늘게 하는 거 양적인 개념이에요. 수요의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제 늘리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째를 보면 달이다라고 하면 주름을 펴다라는 의미고요. 달이다, 달게 하다, 이제 끓이다라는 의미로 볼까요? 약이 여기 약을 달인다고 할 때 쫄아들게 하는 거, 한약재료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치다 돼 있는데 다치다가 뭐 말 그대로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거랑 발음이 똑같아서 예, 똑같은 건 알고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거. 닫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닫다를 떠올리고 자, 요 녀석 발음하면요. 자, 요거 디귿 티읕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축약 됐나요? 티읕이 됐다가 구개음화도 일어나는 환경이 됐네요. 발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발음이 우리가 아프다의 맞춤법으로 다치다라고 쓰면 아프게 되는 거고 얘는 닫다에서 뭐라고 하죠? 피동이죠. 그래서 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니까 문이 저절로 닫혔다. 문을 내가 닫는 건데 문의 입장에 닫히는 거죠. 닫히다 할 때 치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치는 강세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을 힘껏 닫혔다. 그냥 닫는 게 아니라 힘껏 이렇게 닫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한번 넘어가 보니까 이제 아까 중요하다고 주의사항에 나왔던 부분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볼 건데 12번은 이 중에 예시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다 나왔어요. 첫 번째 점에 마치다는 그냥 종료하다, 끝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마티다와 맞추다. 자, 이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 아까 맞추다 표기는 요 녀석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요 녀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맞다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다 틀렸다 할 때 맞게 하다라는 의미의 히가 뭐 사동 접사 정도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꼭 보시면 여러 문제를 맞게 한 거죠. 맞히었다라고 맞췄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요 형태를 쓰면 되겠고요. 맞추다 같은 경우를 쓰려면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대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 그게 맞추다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 하고 어떤 비교 대상이 나왔을 때 맞추다를 쓰고요. 그냥 내가 맞게 하다라는 의미를 쓸 땐 맞히다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봐주세요. 자, 다음 13번 보니까 목걸이 예전에 봤던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병이었고 목 걸다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장신구로서 이를 살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칸 14번 달았는데요. 바치다 이 세트도 또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바치다 첫 번째 점은 목숨을 바쳤다 이 예시로 보면 되겠고 자, 받다에서 치가 들어갔어요. 치는 강세, 접사 이 정도 또 생각해도 되는데 대단한 의미로 좀 보셔도 되겠어요. 자, 우산을 받치고 우산 이렇게 드는 건데 이렇게 밑에다 대는 거죠. 책받침을 받친다 밑에다가 대죠.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받쳐. 자, 그러니까 흰 검은 양복의 안에 이렇게 대는 거죠. 대다의 의미일 때 받치다
받친다를 쓰시면 되겠고요. 받히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로 히를 체크해 주시고 쇳불에 내가 이렇게 받음을 당한 거죠. 받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받치다라고 치도 돼 있는데 티읕 받침 돼 있는 거 중요하게 봐주시면 티읕 받침에 받다는 거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을 채 받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과 망이 있고 이렇게 걸을 때 받침 티읕에 밭을 쓰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줄에요. 반드시와 반드이는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꼭인지 아니면 비뚤어진 걸 바로게 하는 건지. 자, 부딪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종합이니까 또 나오는 거죠. 자, 부딪히다 예시 보니까 파도가 바위에 부딪힌 거죠. 치는 강세의 의미고요. 자, 서로라는 의미로 이제 서로 마주쳤다 이렇게도 치가 들어갈 수 있겠고, 부딪히다는 히에 체크를 하면 당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마차 입장에서 화물차에 부딪힘을 당한 거, 부딪혔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갈 건데요. 제가 계속 다다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어휘를 읽어가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읽어가는 건 맞지만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별 3개 달았는데 17번이라고 단 이 묶음은 이제 칸도 한 줄에 다 차 있죠. 내용이 많아요. 자, 요거는 쓰임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표기는 2가지입니다. 표기는 2가지인데 이 안에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얘는 예시로 꼭 기억해 주세요. 뜻을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발음을 하면 얘가 발음이 똑같아요. 이거 구개음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자, 붙이다의 예시를 보니까 힘이 붙이다, 힘에 모자라다는 거죠. 편지를 붙이다, 보내다라는 의미. 붙다라는 의미랑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렇게 쓰는 예시들이 나왔습니다. 논밭에 붙인다, 농사 짓는다라는 의미로 빈대떡 붙인다, 뭐 요리하는 거죠. 식목일에 붙인다, 뭐 알리는 글, 회의에 붙이는, 회의에 넘기는 안건, 인쇄에 넘기는 원고로 붙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촌집에 숙칙을 붙인다, 본가 말고 다른 데서 지낸다라는 의미에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문에 붙인다, 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나왔고요. 회의의 내용을 비밀에 붙이다, 비슷한 의미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부채로 붙이다, 부채 빚이죠. 자, 그 다음에 한글에 붙여. 자, 이거는 좀 독특한 쓰임인데요. 한글날에 붙여라고 했는데 붙여서 부제로 뭐라 쓰겠다라는 의미, 부제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부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붙다의 의미가 붙게 하다라는 의미로 붙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예시를 좀 살펴보니까, 자, 우표를 접착하고요. 책상을 벽에다가 붙일 수 있겠고요. 흥정도 여러 사람끼리 붙일 수가 있겠죠. 불도 이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감시원도 뒤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생각할게요. 조건도 내가 이거 하려면 해야 돼라고 또 붙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취미도 어딘가에 붙이는 개념으로, 별명도 붙이고요. 농담도 붙이고, 소매를 걷어 붙이다도 이렇게 쓸 거고요. 따기를 올려 붙이다라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그런 의미로, 범인으로 몰아붙이다도 티읕 살아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또 계속해서 볼 텐데요. 그 다음 예시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겠네요. 벌리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리라고 쓸 때는 어떤 간격이고요. 벌이라고 쓰는 부분에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읽으면 벌리다와 버리다라고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라 저는 달았는데요. 계속 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떼다와 띠다, 뜨이다의 줄임말이 나왔는데, 떼다는 이렇게 벽 보를 때다, 문맥 보시면 되겠고, 띠다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가 띠다일 때는 어떤 임무, 직책을 띠다, 미소, 자, 표정을 보이는 거죠. 허리띠를 띠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뜨이다의 줄인 형태인 띠다는 눈에 뜨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두 칸을 띠다, 띄어쓰기 할 때 띠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키다 나왔습니다. 시키다, 이거 그냥 시키다, 뭔가 누군가를 시키다는 거고요. 발음이 또 이제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 거, 쉽게 하다라는 의미로 시키다라고 돼 있죠. 히에 체크하시고요. 자, 21번을 보니까 아름, 세 아름이나 되는 둘레라고 했는데, 팔이 이렇게 둥그레 마른 둘레 있죠. 이게 아름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아름과 암. 자, 이것도 봐주세요. 아름 같은 경우에는, 자, 아름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표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 자, 알다에서 음이 붙어서 된 말과 알다에서 자, 전미사가 미음이 붙을 때도 있고 음이 붙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리을 받침 뒤에서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좀 독특한데,
이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뜻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라는 거는 서로 아는 일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아는 일이에요. 알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는 것, 그런 의미, 좀 더 포괄적이라 보면 되나요? 그래서 뜻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서로 알다, 암 자체, 알다라는 자체의 명사. 자, 그러면 22번 갈게요. 얼음도 보니까 얼다에서 음이 붙는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건 얼음이라고 쓰고 있고요. 자, 얼음이라고 소리 난다 쓴 경우에는 어떤 경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하나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23번은 이따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는 부사로서 그냥 이따가 오너라고 꾸며주는 거고요. 이따가 같은 경우에는 자, it이라는 어간에다가 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미가 붙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다. 자, 없다의 반대 개념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소리 나는 대로 있다가 쓴 건 그냥 부사이다. 자, 24번 다음 페이지 40쪽 넘어가겠습니다. 문맥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다리가 저리다, 절개하다, 물기가 이렇게 베어들게 하는 거죠. 네. 소금에 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25번도 보니까 조리다. 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베개하다. 생선을 조리는 거고요. 통조림, 병조림, 잠조림 마찬가지고요. 졸이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좀 긴장되는 거, 마음을 졸인다 되겠고요. 그리고 찌개를 1시간이나 졸였다라는 거. 자, 여러분 조림의 양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버렸네요. 자, 조리다는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그런 요리법이고요. 졸이다 같은 경우에는 액체, 그러니까 국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없애게 하는 그런 의미일 땐 졸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개를 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트를 보니까 줄이다와 줄이다, 이건 보시면 되겠죠. 굶주리는 건지 양을 적게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안치다와 안히다를 보니까 안치다, 니은지읒 된 것은 안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윗자리에 앉게 하는 것. 내 밥을 안치다는 니은지읒의 표기가 아닌 거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세트 보니까 뭐뭐 하는 이보다는 어미로서 하는, 자, 는에다가 이보다는 의존명사에다가 보다라는 조사 붙은 거. 자, 그래서 이거 좀 띄어쓰기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찾아오는 이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오는 이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원래 글자가 오다에서 어미 자리에 는이라는 어미가 들어갔고 보다라는 조사가 붙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예시는요. 가는 이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이 다르죠. 얘는 어간 자리에 들어갈 는이가 나온 거고요. 얘는 똑같은 이제 이보다, 그러니까 연달아 읽으면 니보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띄어쓰기를 하면서 요 녀석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에다가 보조사 보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자, 29번도 보니까 한우라고와 하느라고가 의미가 달라요. 한우라고, 이거 노력의 어떤 의미. 한우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는 어떤 이제 원인과 결과예요.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원인과 결과인 거죠. 자, 30번 계속해서 보니까 뭐뭐 의리만큼, 의리에다가 만큼이라, 의리만큼, 자,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워하다에, 하다에 다 자리에 의리만큼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미고요. 자, 뭐뭐 할 이만큼 하고 이것도 보시면 할에 하다에 수식을 받는 이라는 의존명사에다가 만큼이라는 보조사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참고로 보실 건데요. 네, 뭐 안중령은다기나 보다는 뭐뭐 으러가 붙으면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목적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제 어미로 보시면 되겠고, 뭐뭐 하려 시작점에서 나의 의도가 어떻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의미 구분이 좀 너무 미세해서 좀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부하러 간다.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서울 가려 한다. 지금 시작점에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런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32번. 네, 별을 다시 달아야겠네요. 자, 세 개를 다는데 이게 세 개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아는 거예요. 로서와 로서의 구분 꼭 하셔야 되는데, 조사가 뭐뭐 으로서 또는 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이에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으로서 이렇게 붙었는데 수단이나 도구 이런 거.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개념이 조금 연결이 되고요. 자, 33번 맨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자, 얘도 그냥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뭐 음으로는 어미 자리에 붙는 거고, 뭐뭐 음이라는 명사형 뒤에다가 으로서는 조사가 붙은 거다. 자, 그래서 보니까 믿다라는 자리에,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믿다에다가 다 자리에 음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어미라는 거고요. 자, 원인과 결과는 맞아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는 믿음
자, 이미 명사가 된 거죠. 자, 그는 믿음으로써. 자, 이럴 때는 조사로 붙은 거다. 미음으로써 발음이 믿음으로. 자, 믿음. 그쵸? 믿음으로. 그쵸?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발음이 제가 안 돼요. 연달아 읽으면 무로써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음으로와 이제 음으로.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연달아 되면서 쓰면 무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표기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우선적으로 일단 우리 어문 규정에 나와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구별에 써야 될 표기, 그 밖의 것에 대한 거 이번 시간까지 좀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우리 기출에서 자주 다루었던 그 구별에서 써야 될 어휘부터 해서 띄어쓰기 규정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